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.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가 통과된 지 5달이 지났지만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마련된 상생협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는 이 꽉 막힌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인천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. 이 시는 언제든지 상가 측 특대위가 참여하는 대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지하도상가 조례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싶다는 뜻을 적극적으로 밝혔죠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상가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, 상생협의회가 열리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지하도 상가 점포주 대표 특별대책위 조강묵 위원장 그리고 유재홍 전 인천시 의원과 함께합니다. 두 분 어서 나오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먼저 위원장님, 특대위 어떤 단체인 겁니까? 특대위는 우리 인천에 13개 지하상가가 있어요. 그래서 한 3,60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 그곳에 임차인들로 구성된, 즉 피해자들이죠. 이번 조례가 바뀌면서 그 막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. 네, 그 상인 대표를 맡고 계신 거고요. 네. 자, 지금 현재는 상생협의회에 소속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생협의회가 지난 4월 16일 한 차례 열린 이후에는 강간 무소식입니다. 이유가 뭡니까? 그 지하도상가 연합회 그 반동무 회장이 4월 16일 열린 1차 상생협의회에 입장하기 전 몸싸움 과정에서 그 부상을 좀 입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119에 실려가셨죠. 네. 그나마 지하도상가 몫으로 참석한 위원 2분이 계신데 회가 끝나고 한 1시간 30분가량 붙잡혀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, 이분들의 표현, 그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표현하면 테러를 당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말씀하십니다. 사태가 심각해지자 반동문 그 연합회 이사장님이 4월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스스로 사임을 하셨습니다. 네. 그 반 이사장님이 사임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물리적으로 강력하게 저지하여 정상적인 협의회 업무가 불가능하므로 상생협의회를 전원 사퇴하고자 합니다. 라고 발표하셨고, 이 대목에서 얼마나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많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. 네. 이날 13개 지하도상가 연합회 중 그 특대위와 같이 할 수 없다고 선언한 그 부평 중안, 신부평, 주안, 시민, 인현, 세동인천, 동인천, 중안호, 석바위 등 7개 지하도상가 연합회가 그 연합회에서 탈퇴를 선언을 했고요. 네네. 이날 특대위와 뜻을 같이 하는 그 3개 상가가 있는데 신포, 동인천, 부평역 지하상가는 그 전 이사장님을 사임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현 이사장님을 추대를 했고 집행부로 새로 임명도 했습니다. 이런 과정에서 연합회의 실권을 지금 현재 모두 가졌고 지금까지 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상가 연합회 측도 3명을 탈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퇴한 위원들도 이 연합회 소속 위원이잖아요. 서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인 건가요? 의견 차이라기보다는 이 3,600여 점포에 대한 임차인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 조례가 인천시 의회를 통과했고, 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법인 대표들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임차인들의 강한 그 불만과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아마 그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럼 지금 이 특대위 요구 사항은 뭡니까?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불법 조례를 만든 당사자가 인천시였고, 인천시가 만든 그 불법적인 조례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들은 전부 길거리에 지금 남게 생긴 상황이거든요. 또 2년 후에는 직접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들어있는 전차인마저도 흔들려서 지금 지하상가 만들어진 역사 이래 최고의 위기가 닥친 겁니다. 지금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에게 무슨 뭐 2+3이니 2+1이 하는 뭐 유예기간을 주느니 뭐 우리가 범법자입니까? 아니면 무슨 인천시에 우리가 세금을 안 냈나요? 대부료를 안 냈습니까? 공사비조차도 전부 부담을 한 말 그대로 월드레코드의 인증까지 받은 아주 국제적인 상가로 이 상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. 임차인들이. 네.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
이걸 구제해야 되겠다. 다시 이 무너진 상가를 이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. 뭐 어떤 대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 박 시장님 면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답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그 상생협의회를 뭐 개최한다 뭐 한다 해서 저희들은 그 문이 열려 있는 상태고 이번에 그 협의회를 들어가서 이 문제를 아주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한번 풀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을 원하시는 거예요? 마땅히 뭐 그 주고 산 금액을 인천시가 횟수를. 네, 현금으로 물어주는 것이 당연하죠. 그런데 불법 조례이기 때문에. 그렇든 그게 만약 되지 않는다면은 현 조례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. 네. 자, 이런 특대회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법적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? 특대위에서 이제 4가지 정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 조례 개정에 대한 원천 무효, 그다음에 현금 보상, 그다음에 그 관련자들 처벌, 그다음에 공식 사과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. 공식 사과는 인천시가 뭐 얼마든지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. 네. 현금 보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동안 서울, 부산 등 전국 다른 지역에서도 재산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현금 보상이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나. 그래서 네.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시가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라는 이유 때문에 행안부와 감사원의 시정 요구를 계속 받아왔는데 상인들은 이 조례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. 일단 2016년부터 그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그 인천시가 준비를 했고 또 충분히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에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.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인천시에서 궁유지책으로 이제 상생협의체를 만들고자 제안을 네. 했고 그 속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특대위에서 원천 무효라든가 내지는 현금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주장한다면 상생협의체가 만들어진 취지가 좀 무색해질 것 같고요. 또 지하상가 슬럼화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굉장히 급속도로 악화될 거로 봅니다. 네. 그래도 이 상생협의회에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창구가 마련돼 있는 거잖아요.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과연 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원하시는 만큼 좀 보상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만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렇다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, 그 2년 전대 유예 기간이라고 서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.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전차인들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그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2년 뒤에 2022년에 전차하시는 분들 약 3,000개 지하상가 분들이 임대차 보호법 등의 이유로 또다시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그때는 또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만들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. 네. 현재 개정된 조례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한데 지하상가 전체인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현재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투자해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왜 그러냐면 2년 동안 그걸 회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실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인천시에서는 상생협의회가 유일한 대화 창구로서 모든 걸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요. 또 위원장님께서도 대화할 여지가 있다, 대화하고 싶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런데 지난 4월에 단 한 차례 이 상생협의체가 열린 이후에 지금 공회된 상태인데 특대위는 상생협의체에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? 네, 저희가 상생협의회를 부인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. 저희는 그동안도 그 진정성의 문제를 저희가 이제 거론했던 이유가 그것에 있는 것인데 저희는 어떤 그 대화의 창구도 다 열려 있어요. 뭐 어떤 조건이라면 참여하시겠어요? 네, 저희들이 아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이 조례 이 개정으로 인해서 잘못 그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사과가 우선돼야 되겠습니다. 책임 있는 그 당사자가 사과를 마땅히 하셔야 되는 거고 이 피해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내놔 주셔야 되는 것이죠. 시는 우리가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. 우리가 그
입은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. 네,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이제 상생협의체가 될 텐데 네. 시는 이미 수차례 사과도 했고 또 할 의향도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. 지금 이 상가연합회 측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도 메워야 할 텐데 많은 이 지하상가 법인들이 상가연합회를 탈퇴하는 상태죠. 탈퇴한 법인인 위원 대표 자격이 없나요? 그럼 그 세석을 어떻게 메울 수가 있을까요? 탈퇴를 했다고 연합회를 탈퇴했다고 해서 법인 대표직을 사퇴한 것은 아니에요. 이분들도 결국은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화도 하고 있고 처음에는 우리가 좀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이렇지만 네. 곧 하나가 될 것입니다. 그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네. 7개 지하도상가 연합은 그 연합회에 다시 참여를 하겠지만 그 상생협의회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그 부시장 6월 2일 부시장님과 간담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네. 상가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계시고요. 조례 개정이나 이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특대위하고 논의를 앞으로는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. 네. 지금 상인들 간의 협의도 중요할 텐데 상인들끼리는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? 예, 지금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결국 목표가 하나이고 같이 그 장사를 했고 함께 지하상가 문제를 늘 풀어왔던 사람들이에요. 네.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내일 모레도 또 만날 것입니다만은 아마 곧 우리는 한 몸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. 지난 5월 하순에 상인들 간의 간담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이게 진짜 열렸는지 상인들 간에 이견이 있다면 뭐 어떤 내용인 건가요? 이제 그 각 우리 지하상가는 13개가 다 사용 수익 허가 그 기간이 다 다릅니다. 예, 공사한 시기도 틀리고 이제 수익 허가를 연장 계약하는 그 연차도 다르고 네.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견이 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. 네. 이제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그 대화가 그때 그런 의견이 좀 것들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예. 설명이신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그 협의점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상인들끼리도 의견이 모아져야 될 텐데 지금 상생협의체가 다시 열리려면 사퇴한 그 상인 측의 위원 3명이 다시 뽑혀야 됩니다.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저희가 11일 또 내일 수요일에서 이제 대화를 또 합니다.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상생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인원이 그 이제 누가 들어갈 것인지가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. 네. 그 탈퇴한 법인들은 위원 대표 자격이 없게 되는 건가요?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. 위원 자격은 있는데 다만 지금 이 7개 그 지하도상가 연합회에서 그 연합회에서 탈퇴하신 분들은 지금 상생협의회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게 입장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비어 있는 세석에 대해서는 아마 특대위에서 지명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. 네.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상인들로서도 참 피로감이 쌓일 테고요. 지금 목소리도 많이 쉬셨어요, 위원장님. 지하상가 활성화가 안 되면 피해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상생협의회 운영 기간도 올해까지입니다. 언제쯤 상생협의회가 좀 열릴 수 있을까요? 오는 그 6월 15일에 상생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시에서 네. 통보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.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그곳에서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6월 15일 열리는 상생협의회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있습니다. 말씀이신 네. 거예요. 덧붙여서 의원님. 위원장님, 위원장님께 한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1년 더 연장하기로 돼 있잖아요 협의문에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이게 상생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는 거죠. 또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. 지금 현재 그 탈퇴한 그 지하도 상가 7개 단체에는 그 기간 연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에 그 적용을 받는 부평 중앙이나 신부평이나 2년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. 근데 이분들은 현 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. 근데 지금 특대위에서 들어와 계신 분들은 사실 다 연장 기간이 다 그 지하상가마다 다르지만 실제 이 조례하고는 큰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들이시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
다른 부분들은 37년까지 연장된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주도적으로 그 반대를 하시는 이유, 뭐 특별한 이유가 자, 있을까요? 2년 후에는 예. 임차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장사해야 되게끔 돼 있죠, 지금. 예, 맞습니다. 예. 그러면 70, 80 된 분들이 2년 후에 들어와서 거기 가서 수의를 팔겠습니까? 관을 팔겠습니까? 자, 그럼 위원장님,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특대위에서도 지금 가장 불만으로 삼는 게 전차인들에 대한 전대인들에 대한 그 보호가 없다는 게 지금 같은 의견이시잖아요. 네,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그러니까 하고 있죠. 그러면 그 제가 알기로는 전대 부분을 5년도 연장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. 그러면 그 5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지금 특대위에서도 수용할 그 의지가 있는지. 왜 그러냐면 2년으로 하다 보니까요. 지금 지하상가에 들어와셔서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. 왜? 2년 뒤에는 다 나가야 되니까. 그래서 실제 지금 지하상가 공실률이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. 의원님께서 뭘 모르고 계시냐면 이렇습니다. 지금 5년, 뭐 6년, 이 의미가 지금 없어요, 우리한테는. 왜 그러냐? 이미 지하상가는 이제 그동안은 전국에서 인천 지하상가에 투자를 하면 해서 자기가 세도 줄 수 있고 그 자기가 장사도 할 수 있고 뭐 활성화도 돼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많이 왔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 조례가 바뀌는 동시에 전혀 관심 밖의 일이 돼버렸고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빨리 나가려고 그래서 공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. 5년 연장해준다고 이 지하상가가 지금 원상 회복이 될까요?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. 기간 연장은 큰 의미가 네, 없다라는 큰 의미가 말씀이신 없는 거예요. 것입니다. 사실. 위원장께서는 앞서도 이 진정성이라는 표현을 조금 써주셨는데 시가 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 상생협의회 참석을 할 거다 이런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? 사실은 사과도 했고 또 사과할 의향도 이렇게 충분히 내비치지 않았습니까?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임차인들이 그 사과를 정식적으로 언론이나 뭘 통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지요. 실제적으로. 언론을 통한 사과를 원하시는 거예요? 그러면요. 그렇게 해서 여기 인천 시민 전체가 다 알 수 있게 사과를 해야 그게 사과인 것이지 자기네들 몇 명 모여서 사과하면 그게 무슨 사과이겠습니까? 우리가 시위하는 그 장소에 나와서 기자들 앞에 두고 정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잘못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대처할 것이다 하는 어떤 그 사과다운 사과를 해야 그게 사과인 것이죠. 특대위는 지금 언론을 통한 사과를 원하고 있습니다. 6월 15일 열리는 상생협의회는 조금 진일보한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상생협의회가 좀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? 결국 그 상가 연합회든 특대위든 이제는 상생협의회에 들어와서 모든 가능성을 열고 그 협상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차인분들과 또 전대인분들의 고통과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.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또한 인천시는 특대위와 상생협의회 구성의 합의문이 있지 않습니까? 거기를 특대위하고 그 얘기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여기에 두리뭉실하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 네. 때문에 사실은 특대위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상생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루빨리 좀 해서 어려운 경기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활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의 합의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많이 필요가 있다. 명분화시켜야죠. 많이. 요구하는 그 특대위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틀린 부분이 물론 있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을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사실 뭐 인천시로서도 사실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제한적이기도 할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게 국회의원이 좀 나서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정도 문제라면 인천시와 그동안 지하상가 연합회와 많은 소통과 교류를 가지고서 수십 년간 운영을 해왔습니다. 또 지금 그 난간에 부딪히긴 했지만 두 인천시와 상인연합회 간의 그 역할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앞으로의 지하상가 그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지하도 상가 점포주 대표 특별대책위 조강묵 위원장과 함께 이 상가 그 상인 여러분들의 입장도 한번 들어봤는데요. 꽉 막힌 상생협의회가 이제 조금씩 막힌 그 부분을 좀 풀려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인천 지하도 상가 문제 다뤄봤습니다. 모든 내용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